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9강 제7장 인종에 관하여 머릿결, 신체 모든 부위의 상대적 비율, 폐의 용량, 두개골의 모양과 용량, 심지어 뇌 표면의 주름에 이르기까지 주의 깊게 비교하고 측정해 보면 각각의 인종이 서로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각 인종은 새 풍토에 대한 적응과 특정 질병에 대한 감염도에서 크게 다르며 감정, 지적인 능력 면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신적 특징도 크게 구별됩니다. 먼저 인종을 별개의 종으로 분류하려는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장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흑인, 호텐토트족, 호주 원주민, 몽고 인종을 처음 보는 학자가 그들을 비교한다면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체질과 정신적 성향도 어느 정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리적 분포로 눈을 돌리면 그들은 외모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덥고 습하고 건조한 지역은 물론 극지방에서 적응한 별개의 종이 틀림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변종을 동일 종으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으로 구분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별도의 야생종으로부터 유래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모든 과학자는 그것들의 외부 기생충이 정확히 구별되는 것까지도 고려합니다. 태평양의 한 포경선에서 근무했던 의사에 따르면 샌드위치 제도 주민에게서 극성을 부리던 이가 영국 선원의 몸으로 옮아오면 3, 4일 안에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기생충이 들끓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인종이 다른 종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사를 진행한 과학자는 다음으로 서로 다른 인종이 교합할 때 어느 정도의 불임성이 나타나는지도 조사할 것입니다. 호주와 태즈메니아의 원주민 여성은 유럽 남성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주장된 바 있습니다. 또 흑인과 백인의 호녀라들끼리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도 있고, 흑인과 백인 호녀라의 생명력이 열등한 것은 잘 알려진 현상이라고 믿을 만한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식 능력의 감소와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지만 그들의 부모가 종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증거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흑백 호녀라의 부모가 이같이 극단적으로 다른 종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불임성이란 자연 상태에서 종 간 교배의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이 차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나무들이 서로 접목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교잡된 인종의 완전한 가임성이 그들을 다른 종으로 구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가 여러 인종을 별개의 종으로 취급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인종을 신체의 구조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그 차이가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의 과학자가 서로 다른 인종이 한 지역에서 다수가 섞여서 살 때 인간의 형태가 일반 종들처럼 독자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묻는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에는 흑인과 포르투갈인의 호녀라 집단, 칠레와 남미에는 인디언과 에스파니아인, 남미 대륙에는 흑인, 인디언, 유럽인, 태평양의 한 섬에는 폴리네시아인과 영국인의 혼혈인 집단이 있습니다. 인종이란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 섞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종 특유의 형질은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그러므로 가변적 형질을 이용하여 종을 정의하는 것은 분별 없는 경솔한 것입니다. 인종을 구별되는 독자적인 종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잡에 관계없이 그들이 점진적인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수많은 단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학자라면 점진적으로 변하는 모든 형태를 하나의 종으로 묶고 결말을 낼 것입니다. 커다란 속 안의 종들은 같은 정도로 닮지 않았습니다. 행성 주변의 위성들처럼 그들 중 몇몇이 다른 종 주위의 소집단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여러 종으로 이루어졌는지의 문제는 최근까지 두 학파의 인류학자, 즉 이론 발생론자와 다원 발생론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습니다. 진화의 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을 개별적인 창조물이나 독립적 실체로 보지만 종에 대한 정의에 창조 행위와 같은 막연한 개념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진화를 인정하는 학자들은 모든 인종이 하나의 태고 줄기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의 공통줄기에서 인종이 분기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그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종이라는 용어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미미한 그것들의 차이가 현재보다 일정하고 점진적으로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학자들은 초기의 인종들을 독자적인 종으로 구분했을 것입니다. 타일러와 러벅의 논문을 읽은 사람이라면 모든 인종의 인간들이 취향, 기질, 습성 면에서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춤, 격렬한 음악, 행동, 그림, 문신, 그리고 기타 장식에서 얻는 즐거움으로 나타내며 동일한 감정에 고무되었을 때 몸짓 언어의 상호 이해는 그들의 얼굴 표정과 불분명한 소리 지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사성, 아니 동일성은 서로 다른 종의 원숭이들이 표정을 짓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대조해보면 현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인종이 비슷한 발명 능력과 정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자들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가축이나 친척벌인 자연 형태들 사이에 습성, 취향, 기질에 있어 많은 세부적인 것들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그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동일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이 논리는 인종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 구조와 정신 능력 면에서 여러 인종 간의 많은 사소한 유사점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획득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유사점들은 그 특징을 지니고 있던 조상으로부터 전달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구상에 퍼지기 전 인간의 초기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도 지극히 불완전했던 당시의 원시인을 몇 가지 조잡한 기술만 가지고 인간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는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정의를 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인원과 같은 생명체로부터 현재의 인간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변하는 일련의 형태들 중에서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명확한 시점을 꼬집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진화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되면 이론 발생론자와 다원 발생론자 사이의 논쟁은 조용히 사라져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간의 특성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생물체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도태 현상의 원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